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적성팀의 김영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나머지 부분들의 해석 강의를 쭉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항으로 뭘 볼 거냐면 81번을 봅시다. 자, 해운산업에 진출하는 피물류회사는 본사 부지를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부지를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곳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적합한 곳이 뭐냐 라는 얘기인데 지금 봤을 때 후보지를 보니까 우선순위 항구가 존재하는 지역일 것, 후보지 자료를 보니까 항구지는 다 존재하고요. 인구 밀집도가 높을 것, 인구수를 봤을 때는 20만 명, 30만 명, 20만 명, 10만 명, 25만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혼잡도가 낮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교통 혼잡도가 낮을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인구 밀집도를 한번 볼까요? 인구 밀집도. 자, 81번을 보시면 인구 밀집도를 봤을 때 부산을 봅시다. 부산을 숫자를 좀 생략하고요. 9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울산을 볼까요? 울산 같은 경우는 6분의 2라고 되어 있죠. 둘 다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입니다. 그럼 이 부분 중에서 비교를 해볼 건데 왜 비교를 해볼 거냐면 교통 혼잡도가 낮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4인마다 한 대의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대요. 그러면 인구수가 30만 명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30만 명을 4로 나누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7만 5천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60만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는 20만이죠? 그럼 20만 같은 경우에는 5만 대가 되겠죠. 그러면 교통 혼잡도가 낮은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넘겨서 한번 볼게요. 자, 넘겨서 84번을 봅시다. 84번. K대학교 경영대학 행정직원은 내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한대요. 비용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을 봅시다. 예산이 필요한 모든 활동을 도출하였으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장소를 대여하기 위한 비용 고려해야 되고요.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고지하기 위해 일정을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직접 비용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직접 비용이라는 건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물리적인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문자 메시지로 보낸다는 얘기는 알려준다는 의미죠. 알려준다는 의미는 마케팅비, 즉 광고비 같은 거거든. 근데 광고비 같은 거는 간접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돼? 3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몰랐던 부분들인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걸 간접비라고 하는구나, 직접비나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5번을 봅시다. 85번. 자, 85번의 숫자 배열에 어떤 들어가는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85번을 보면 이제 4, 3, 13이라고 4개가 이렇게 묶여 있고 그 다음에 3, 5, 10이라고 숫자 4개가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7, 괄호 열고 2, 10이라고 묶여 있어요. 과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야. 그죠? 과연 이게 무슨 얘기냐. 가만히 봤더니 얘네 둘이 어때요? 곱해요. 그럼 16이 나오죠. 16에서 3을 빼면 얼마가 나와? 13이 나와요. 요렇게. 맞나요? 얘도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3, 5, 15죠. 15에서 5를 빼면 얼마가 나와? 10이 나와. 그럼 여기서 뭔가를 곱해서 빼기 2를 했더니 1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가 됩니다. 2. 그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찾는데 시간이 만약에 이제 얼마만큼 걸리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90번 볼게요. 90번. 자, 다음은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2014년에 전년 대비 증감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전년 대비 증감비란 내용이 나왔어요. 전년 대비 증감비. 전년 대비 증감비란 얘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전년도의 수치와 그 다음에 현재 수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가 들어가게 돼서 여기다 100을 곱하게 돼서 그러면 증감률이 나오게 돼요. 100을 안 곱하게 되면 증감비가 나오게 되는 거고 100을 곱했을 때도 증감비가 나오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2014년에 전년 대비 증감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2013년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전년 대비 증가수가 얼마래요? 89,307.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미 계산은 다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60 전년 대비 증감비가 어떻게 될 거냐? 얘는 56만 5,723 중에서 얼마만큼 증감비가 차이 나요? 89만 307 정도가 차이가 나게 돼요. 그죠? 2014년에 정년 대비 증감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럼 이 부분을 참고를 하는 거니까 얘를 그럼 어떻게 볼 건지 고민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 대수가. 그러면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그 공공기관에 CCTV 설치라고 되어 있죠? 공공기관에 CCTV 설치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얼마만큼의 증가율을 가지게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의 10분의 1은 얼마예요? 56,572죠. 56,572. 맞나요? 10분의 1이 해당하는 부분은 56,00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되는 거고, 그거에 이제 어떻게 돼? 몇 배가 되겠느냐 이거야. 그럼 얘를 빼게 되면 생각해봐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한번 봅시다. 56,000 정도로 빼게 되면 얼마 정도 남아? 33,000 정도 남죠. 33,000. 그러니까 이걸 어림산으로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이미 10분의 1을 넘어요. 10분의 1을 넘기 때문에 10%는 되는데 이게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10만이 돼야 되거든. 그럼 20%는 돼? 안 돼? 20%는 안 돼. 10%는 넘는데 20%는 안 돼. 그러면 2, 4, 5는 탈락이야. 20%도 안 된다며. 1번도 탈락이야. 그럼 정답 몇 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어. 그죠? 자, 10%는 넘는단 말이에요. 10분의 1은 넘잖아. 그럼 10%는 무조건 넘어야 되는데 3만 정도 차이 나니까 10.9는 아니란 말이야. 10에 가까워야 되는데. 맞아요? 10에 가까워야 되는데 10.9면 근데 얘는 10에 가까워 안 가까워? 안 가깝다고. 이미 얼마 정도가 남아요? 33,000 정도가 남아요. 그럼 대략 몇 배 정도 돼? 거의 6배는 좀 안 돼. 5배도 좀 더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 3번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어. 이해 가세요? 자, 어림산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을 보죠. 자, 92번을 보니까 아래는 상여금 및 연차 휴가와 관련된 안내문이다. 이를 참고를 했을 때 사원 Y가 지급받을 연차 휴가는 며칠인가요? 자, 입사일이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2008년 3월 2일이네요. 2008년 3월 2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현재 기준일이 2016년 8월 4일이라고 돼 있어요. 2016년 8월 4일이죠. 그럼 대략 몇 년이 된 거야? 8년이 됐네요.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입사한 지 3년 이상 된 사원에 관하여서는 매해 2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그럼 3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 8년 중에서 3년을 제외하면 5년이네. 그죠? 5년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매해 2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을 합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20만 원의 상여금, 20만 원. 거기에다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됐죠. 5년이 됐는데 3년 이상 근속 직원에 대하여서는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하여 20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여금 지급은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만 원을 가산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2년에 대해서. 그럼 5년이 됐잖아. 그럼 5년 됐으니까 그 상여되는 사원의 의사에 따라서 연차 휴가로 지급할 수도 있대요. 상여금을 뭘로 바꿀 수도 있다고? 연차 휴가로도 바꿀 수 있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의미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느냐?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 50만 원을 더할 수 있죠. 그죠? 50만 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더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얼마가 나와요? 70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럼 7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5만 원당 2일로 쓸 수 있대. 그럼 이걸 5로 나누게 되면 얼마야? 14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 28일이 나오게 돼요. 이해 갑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3번을 볼게요. 자, 다음은 온라인몰의 일주일간의 일별 판매 현황에 대한 관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해서 마케팅 회의를 진행할 때 A의 말에 대응하는 B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자, A랑 B랑 비교를 해봤더니 A가 주말에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다. 근데 B는 뭐라고 돼 있어요? 평일날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판매가 저조하다. 근데 주중 이벤트는 홍보가 되지 않을 거다. 효과, 홍보에 대한 여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B는, 자 봐봐요. B를 보게 되면 뭘로 이제 그 대응하는 말을 쓸 거냐라는 내용인데, 지금 보면 주중에 봤을 때 1번 가격 이벤트를 대신해 스토리텔링, 이건 이제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는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없고요. 어떤 기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판매 개수 나와 있고 유입 고객 수의 차이는 매출이 차이만큼 크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매출을 한번 볼게요. 매출 판매 개수를 보니까 월요일에는 300, 350, 300, 200, 200, 400, 3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주말하고 어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평균 판매 개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주중 매출이 가장 높은 월요일부터 홍보를 시작을 한다면 주중 매출이 가장 높은 건 언제입니까? 화요일이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구매 단가가 가장 낮은 부분이 화요일이라고 돼 있는데, 할인 이벤트를 하면 이벤트 효과가 커질 것이다 라고 된 홍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라고 할 거냐면 3번으로 볼 거예요. 왜? 판매 수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죠? 판매 수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매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 수의 차이는 평균 매출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고객은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야. 고객 수는 비슷비슷한데 매출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어떤 팔리는 물건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 돼. 즉 손님이 없어서 매출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을 반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4번을 보죠. 94번을 보시면요. 한국수력 원자력의 홈페이지 URL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배열하래요? www. 그 다음에 KH. 그 다음에 NP. 요거를 일렬로 배열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제가 뭘 설명을 할 거냐면, 자, A, B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일렬로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봐봐. 지금 AAA는 어떻게 생겼어? 다 똑같이 생겼지. 그럼 이걸 A1, A2, A3 이렇게 제가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가 A1, A3, A2, A2, A1, A3, A2, A3, A1, A3, A1, A2, A3, A2, A1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도 다 어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그죠? 얘네들이 배열이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단 말이야. 어차피 이건 전부 다 뭘로 퉁쳐? 한 개로 퉁친다고. 즉 여기 나와 있는 문자가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을 때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부 다 배열을 하게 되면 4팩이 되는데 이걸 얼마로 나눠요? 3팩으로 나눠주게 된다고. 얘네들이 이 세 가지, 여기 앞에 있는 같은 문자 3개가 나눠지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3팩으로 나눠주게 돼요. 이해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봐봐요. 문자가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서는 지금 뭐가 똑같아? 3개가 똑같죠. 그죠? 3개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7개 중에서 뭐가 똑같다? 3개가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 7, 6, 5, 4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얼마가 나오게 돼요? 840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자. 96번을 봅시다. 96번. 자, 96번을 보시면 지금 수력발전소의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대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로식, 댐식, 터널식 막 나와 있는데 유료 낙차를 보니까 15m라고 돼 있죠. 그럼 15m는 뭐지? 라고 위로 올라가 봤더니 발전 방식을 보니까 15m를 기준으로 확인을 할 만한 게 뭐야? 수로식과 댐식이 있는데 댐식이 어때? 20m가 낮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선택해야 돼? 댐식을 선택해야겠네. 맞아요? 댐식을 선택을 해야 되고 유량을 봐야 되는데 유량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출력 보고 판단을 하면 된다. 거기 P&A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9.8, 그 다음에 여긴 Q 돼 있고요. 그 다음에 H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약간 이상하게 생긴 기호가 있어요. 여기 이제 T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그 다음에 여기는 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Q는 뭐라고 돼 있어? 얘가 유량이죠. 그죠? Q는 유량이고요. H는 뭐라고 돼 있냐? 낙차라고 돼 있어요. 낙차.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이상하게 생긴 얘 뭐야? 효율이라고 돼 있네. 이게 좀 낯설지만 결국 뭐 하란 얘기야? 대입하란 얘기죠. 파워가 지금 얼마입니까? PN이 400kW래. 그럼 여기는 400이야. 여기는 9.8이죠. 그 다음에 Q는 이렇게 돼 있고 H는 얼마입니까? 15네요. 발전기 효율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80%. 그럼 얘는 0.8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Q는 뭐가 되는 거야? Q는 400이 여기 위 분자로 들어가게 되고 얘는 15 곱하기 0.8. 0.8이 얼마야? 5분의 4죠. 그럼 12야. 12 곱하기 9.8이야. 야! 9.8이면 대략 얼마야? 10이지. 10 곱하기 12는 360이죠. 그럼 400을 360으로 나누란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죠? 120이죠, 참. 120. 그럼 120을 400으로 생각하면 3배가 넘죠. 4배는 돼야 안 돼요. 4배는 안 돼. 그러면 답이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죠? 4배가 안 되잖아. 그래서 땜식이면서 4배가 안 되는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7번을 한번 봅시다. 97번. 경비 보안업체의 인사팀 직원 K는요.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경력 조건 인정 범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 전후의 경력을 통산하고자 한다. 경력 기간으로 바른 것. 자, 자격 취득 후의 경력 기간이 100% 인정되는 부분, 80% 인정되는 부분, 50% 인정되는 부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마영 사원부터 봅시다. 첫 번째. 이마영 사원을 보게 되면 대통령 경호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일반 경비 지도사 자격증 취득은 2016년이죠. 그러면 일반 경비 지도사 자격 취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후에 딴 거죠. 그죠? 자, 이후에 딴 거란 말이야. 자격 취득 후 경력 100% 인정이라고 돼 있는데 취득 후는 어때? 경비 지도사 딴 게 대통령 경호 공무원보다 이후란 말이에요. 자격증을 봤을 때. 자, 이용만 사원도 한번 봅시다. 원자력 발전소 경비 업무를 2년 동안 했었는데 2011년부터 2013년 기계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대요.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밑에 거 옆에 거 볼게요. 서정식 사원을 한번 봅시다. 2012년 1월 1일, 2014년 6월 30일이니까 재직 기간은 2년 6개월이에요. 근데 2010년 10월 31일 날 기계 경비 지도사 자격을 취득을 했다 들어있죠. 그럼 교정 직렬 공무원은 몇 퍼센트 인정을 해주냐? 100% 인정을 해주네요. 그죠? 그래서 기계 경비 지도사로서의 경력 2년 6개월을 지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현준 사원, 일반 경비 지도사로서 경력 5년이 되냐라고 봤더니 한국은행 청원경찰이네요. 그죠? 한국은행 청원경찰은 2002년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즉 5년 동안 지금 이제 재직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원경찰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청원경찰 80%만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어. 그럼 5년이 인정이 돼야 안 돼? 5년이 인정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마영 사원하고 서정식 사원이 경력을 각각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8번 볼게요. 자, 전체 특허권 중에서 첨단 세라믹 특허의 국내 등록 출원 비율이 가장 높은 두 산업. 이건요. 가장 높은 두 산업. 일단은 분말 원료를 한번 볼까요? 전체 특권 국내 등록 출원 얼마냐? 767이에요. 일단 분말부터 봅시다. 767분의 얼마가 나오게 돼요? 130. 자, 그 다음에 세라믹 1차. 세라믹 1차계는 얼마냐? 424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게 되냐? 108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2736. 그 다음에 얼마가 들어가요? 772. 그 다음에 기계기타. 기계기타 같은 경우에는 2214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416이 들어가게 돼요.
이 비율이 어떤 걸 고르란 얘기야? 높은 거 두 개를 고르세요라는 얘기인데 봐봐요. 얘는 대략 4분의 1 정도가 돼요. 근데 얘는 4분의 1이 안 되죠. 이거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는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4분의 1이 넘죠. 이거 4배 하면은 3000이 넘어가잖아. 이것도 4분의 1이 넘어. 얘는 4분의 1 돼야 안 돼. 이거 안 돼. 그럼 바로 이거야. 대략적으로 암산해 봤을 때. 됐어요? 요거 어림산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거예요. 98번은 5번. 자, 99번 봅시다. A 창고와 B 창고가 있는데 갑을 두 사람이 A, B 창고를 정리를 하는데 A 창고를 정리하는 데는 8시간, B는 6시간이 걸린대요. 을은 혼자 A 창고를 정리하는데 4시간, B 창고를 정리하는데 6시간이라고 그렇게 표에다가 잘 정리를 해뒀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가장 짧은 시간에 정리를 했을 때 최소 소요되는 시간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봐봐. A 창고와 B 창고 중에서 가장 빨리 정리를 시킬 수 있는 게 누구야? 을이 누구를 정리를 시킬 수 있어? A 창고를 4시간 만에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럼 A 창고를 4시간 만에 정리를 하는 동안 갑도 B 창고를 어떻게 하는 거야? 4시간 동안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갑은 B 창고를 정리를 하는데 6시간이 걸리는데 4시간 동안 정리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 완성이 됐겠어? 3분의 2만큼 완성이 됐겠죠. 그럼 남는 건 얼마만큼 남아? 3분의 1만큼 남아. 이 3분의 1을 누구랑 누가? 갑하고 을이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갑하고 을이 1시간에 6분의 1씩 처리를 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가 나와? 3분의 1이 나오게 된다고. 그럼 t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즉 몇 시간이 걸리게 돼? 1시간이 더 걸리게 돼. 그러면 을이 창고를 4시간을 정리를 한 다음에 둘이 같이 해서 몇 시간? 1시간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총 몇 시간이 나오게 되냐? 5시간이 가장 최단 시간에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5시간이 가장 최단 시간에 정리를 할 수 있다. 갑하고 을이 A 창고를 정리를 할 때 갑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갑은 A 창고랑 B 창고 중에서 누굴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B 창고를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을이 A 창고를 정리를 할 때 갑이 같이 투입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뭘 먼저 정리해? B를 먼저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최단 시간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번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뭐가 되겠느냐? 자, A구역은 B구역과 C구역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요걸 봅시다. 요걸 볼게요. 요거 좀 지울까요? A구역은 B구역과 C구역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100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해지죠. 자, 그 다음에 D구역은 B구역보다 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D구역은 B구역보다 멀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E구역은 A구역보다 가깝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더 멀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C구역은 A구역보다 가깝다는 얘기니까 역시나 A도 멀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A가 C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남는 거는 요거만 남겠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D는 B보다 크다면서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어? D가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E가 들어갈 수 있는데 E는 여기 아니면 여기네요. C가 가까운지 E가 가까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1번 C구역이 제일 가깝다. 이거는 모르고요. B구역은 A구역보다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 B구역은 A구역보다 멀리 있고요. 그 다음에 D구역이 가장 멀다. 이거 맞죠? 3번에 맞게 되는 거고 E구역은 A구역보다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 E구역은 A구역보다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아, 참 이거는 4번 볼게요. E구역은 C구역보다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고요, 이거. 그 다음에 5번 C구역은 B구역보다 지금 어때요? B구역이 더 어때요? 더 멀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 D구역이 가장 멀다라는 이 부분 얘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맞게 됩니다. 옳은 것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이해가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0번까지 우리가 해설 강의를 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이나 어떤 방법들, 접근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적응을 하면서 본인 거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함께 봤었던 이 모의고사 문제를 잘 풀어봐서 정리를 하시면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100번까지 해설 강의가 지금 모두 마치게 되었고, 지금까지 바른정성팀의 김영삼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